주식으로 돈을 잃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 친구들, 제이든이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게. 주식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착각이 뭔지 알아? 바로 주식 한 주도 안 사보고 경제 공부만 냅다 하는 사람 엄청 많을 거야. 사실 나도 처음에는 그중 하나였던 사실에 약간 부끄럽지만 어찌됐든 내 유튜브 보고 돈 빨리 벌고 싶은 사람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 이것만 알아도 돈 벌기 정말 쉬우니까. 그렇게 경제 공부해서 경제학자 되려고 하는 건지 나는 정말 궁금해. 경제학자가 되면은 돈을 투자자보다 많이 벌긴 할까? 심지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도 전 재산을 주식으로 잃어버렸는데, 경제학자가 더 똑똑해서 그렇게 잘하면 전 세계 부는 경제학자가 다 가지고 있을걸?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제 공부한다고 아침마다 경제신문 정독하고 심지어 서점에 가면은 경제 용어 해설집까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 분명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달달 외웠던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경제 공부 좀 많이 해서 많이 벌었어? 많이 벌었으면 이 유튜브 보고 있지도 않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 봐봐. 봤을 때 10만 넘는 유튜버다. 그러면 조금 의심해봐야 돼.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지 싫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부분 우리의 공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유튜버가 엄청 많거든. 특히 이번 코스피 1900 뚫렸을 때 1700까지 내려온다고 울부짖던 태세전환 겁나 빠른 유튜버 조심하자. 걔네는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이 공포를 조장해서 돈을 버는 애들이니까. 그런 유튜브 보면은 환율 올라가서 달러 강세 되면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없고 신흥국에서 돈 빠져나가고 이런저런 위기 얘기 많이 하지. 달러도 보면 1200달러 뚫는다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1달러당 1500원이었고 IMF 터졌을 때도 1800원이었어. 내가 보기에는 1100원에서 1200원 사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위기를 뭘 그렇게 조장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렇게 조장하는 유튜버가 있다면 먼저 계좌에 어떤 포지션이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 만약 그런 거 공개 안 한다? 그럼 쿨하게 제끼는 걸 추천할게. 물론 듣고서 합리적 의심으로 자기 포지션 잡으면 돼. 그 사람 말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봤자 친구들의 주식 계좌는 점점 반토막 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주식은 심리와 철학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거지. 나의 투자 전략은 대부분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사고를 약간 반대로 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이야. 이번에 나는 1900포인트에 투자했고 이미 망한다고 했을 때부터 난 지속적으로 투자 비중을 늘렸어. 난 헐값에 나온 주식을 좋아하는 편이니까. 예를 들어 무슨 경제나 정치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하면 난 사는 걸 좋아하지. 왜냐하면은 그 기업은 여전히 건재하고 우리가 물품을 사용하고 먹고 생활하는 기업이 잘 있고 펀더멘탈적으로도 멀쩡한데 갑자기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은 난 이건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거든. 주가가 떨어져서 못 산다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못 사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못 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변에서 사면 팔고 팔면 팔고 하다가 돈을 잃게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게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형성된 사회인 거야. 이 때문에 서로의 신용을 담보로 거래를 하고 은행이 생기고, 내가 미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주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 S&P 5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계속 끝까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라도 낮춰서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하니까. 그러니까 경제는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있고 불황이 있으면 호황도 있고 계속 경기는 순환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투자 스타일을 추구해야 돼. 누구는 레이 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 주식, 채권, 금, 원자재 조합일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처럼 주식 현금 보유 정도야. 사실 나는 현금 보유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야. 주식이 폭락해서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지만 적어도 배당주를 사면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이 증가해서 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테니까.
블랙스완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경제 위기를 예측한다고 현금만 보유하다가 10년, 20년 지나가서 더 이상 손도 못 쓸 정도로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베팅 안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가장 초보적인 질문. 언제 팔아야 되냐고. 도대체 손절매는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주식을 사면은 팔 생각부터 하는지 잘 모르겠어. 뭐 적당히 트레이딩까지는 좋아. 만약 이 기업의 주식을 샀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기업의 가치가 이 정도면 팔면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 팔지 않는 거야. 앞으로 계속 돈을 잘 벌 기업인데 왜 이 기업을 팔아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꼭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기업이 당연히 돈을 잘 벌 때가 있고 못 벌 때가 있으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데 이런 뉴스랑 유튜브도 꼭 이런 것들만 골라서 보다가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 기업을 헐값에 팔아버리더라고. 돈을 잃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법이야. 철학이 없거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펀더멘탈만 건강하면 언제든지 치고 올라가는 법인데 그런 이치를 알아야지. 그러니 기업을 볼 때는 너무 정량적으로만 보지 마. 가끔씩은 정성적으로 봐야지 오히려 돈을 벌기 쉬운 법이거든. 지금까지의 수치가 앞으로 그렇게 돈을 잘 벌 거라는 보장은 없어. 수치는 그저 그전까지의 퍼포먼스일 뿐이야.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오늘은 내가 말한 것들 중에 반만 알아도 앞으로의 주식 투자의 성과는 전혀 달라질 거야. 하루에 몇만 원 쓰는 거 아까워하면서 주식으로는 하루에 몇십만 원, 1년에 적어도 몇백만 원, 몇천까지 벌 수 있는데 이런 시장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 제대로 알고 투자해서 자산을 증식해 나가자고. 나중에 구독자가 많아지면 투자 동아리도 만들어서 운영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줘. 부탁할게. 안녕.